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입장을 바꿔 내놓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가 새로운 휴전 결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강대국만 쪼개놓은 게 아니라 미국 정치계도 분열시켰습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의회에 초대하려고 하자 많은 정치인이 네탄야후의 의회 연설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미국 정치인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총리 연설을 미국 대통령의 연설보다 더 경청했었습니다. 아랍계가 많이 살고 있는 격전지 미시건주의 대선 가상 대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8포인트 앞서갑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횡재한 날입니다. 사업 사기 벌금을 내야 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디어 스타트 그룹 트루스 소셜이 또 다른 디지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게 승인이 돼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시 돈을 손에 쥐는 건 아니지만 일부 자산 압류 시사도 뉴욕의 검찰총장이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으로 출마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 자리에 출마 선언을 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전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룹 1, 2위 안에 들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 미국에서 16개 주 검찰총장과 법무부로부터 독점법 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뒤에 어제는 애플 주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부에서 날아간 돈이 1,130억 달러입니다. 애플의 사례는 한 기업의 성공 요인이 동시에 그 기업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애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성공 요인인 안전이 양날의 칼이 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는 앞으로 5년 동안 3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대마초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Without a majority of Republicans. This is a Democrat budget and it was passed by Mike Johnson. 네, 지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난번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처럼 내쫓는 이런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지금 공화당의 안이 아닌 민주당의 안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마이크 존슨 의장이 협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border invasion that's happening every single day. We have Americans under the age of 30, for the first time it's showing in all types of polling, have lost hope for their future. The younger generations can't afford to buy a home. 네, 뭐 지금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민 이슈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이 바로 그 의회에서 6가지 법안이 이번 주 안에 통과되지 않았으면 다시 연방정부 폐쇄가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때인데 그 폐쇄를 좀 전에 막았습니다. 투표로서. 그리고 역시 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그것을 막는 것에 어떠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마조리 테일러 의원은 그를 쫓아내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이크 존슨이 사실은 하원 의장이 될 때부터 이러한 일은 예정이 됐던 겁니다. 케빈 맥카티도 그랬고 마이크 존슨도 그랬고 단 한 명의 의원만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하원 의장으로서 하면은 쫓아낼 수 있는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절차.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작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조리 테일러 의원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은 뭐 그게 핵심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늘 아래 변하지 않는 게 없다 하더니 아니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도 뭐 일치가 되지 않으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나라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해야 된다 하고 결의안을 내놨을 때마다 미국이 비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장 따끔하게 보여준 거죠.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에서 가자지구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전쟁 중이라도 전쟁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등등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더니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엔 반대를 했네요. 러시아, 중국과 또한 15개국 가운데 알제리가 반대를 했고요. 한 나라는 기권을 했습니다. 기니아가 기권을 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미국이 세계의 여러 나라 그 유엔에서 고립되고 있구나. 외교적으로 이걸 보여줍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결의안을 낸 것뿐만이 아니라 또 직전에 여러 번 냈었던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미국을 다 따르지 않잖아요. 그건 더군다나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의 나라로서 미국을 상대하고 했을 때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더 뭉쳐졌기 때문에 힘이 이렇게 미국의 힘이 좀 약해지는 것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러시아요? 최근까지도 계속 뭐 휴전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오늘 한 얘기가 미국은 정말 위선적인 나라다.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가자를 밟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통제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았죠. 계속 미국은. 그러다가 이제 와서 아니 휴전 협상 하면서 가자 지구는 이미 그 사실상으로는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휴전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워싱턴의 그 파괴적인 미국의 입장만을 위한 그런 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주재 토마스 그린, 린다 토마스 그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하기를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실패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미국의 즉각 휴전 그리고 이제 인질 푸는 것까지 합쳐섭니다. 이 같은 결의안에 반대했다. 특히 러시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 미국은 정치 앞세우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할 말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유엔에서 이 같은 미국의 약해지는 모습과 똑같은 안을 놓고 러시아나 중국이 이걸 해주자 하면 미국이 반대라고 미국이 하자 하더라도 이제 알제리까지 러시아와 중국 편에 붙어서 미국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니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그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이고요. 지금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이시잖아요. 이 주이시 장관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6번째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뭐 카이로 등등 중동 지역을 쭉 방문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을 했죠. 똑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대에 내놨잖아요. 유엔에서 미국이 가자에서 휴전하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네탄야후와 좀 전에 보니까 악수하는 모습까지는 봤거든요.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벤자민 네탄야후는 이 가자지구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그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마스의 라파 지역의 지상군을 파병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 같은 일, 미국이 실패한 결의안이 이제 투표에 붙여지고 있고 할 때 그것보다 조금 전에 유럽연합이 브뤼셀에서 27개국이죠. 조건 없는 인질 석방 그리고 휴전해라 하는 어떠한 그 선언문 같은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만 선언문은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것을 보여줄 때 하는 것을 이 선언문에 실었다라는 거고 이 유럽연합 중에서는 벨기에와 아일랜드가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의 가장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그 아일랜드의 그런 역사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를 겪은 나라에서 역시 동병상련인 겁니다.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를 엄청 그 비난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유럽연합 의장이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벨기에의 총리가 그런 의장이기 때문에 더 어떠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강화와 휴전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자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일이 나오냐면은 이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몇 주일 안에 대량 사망이 나온답니다. 이미 어린이들이 배고픔으로 숨져가고 있고 총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밥을 주지 않는 게 무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초지일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자의 맨 남쪽 그 라파지고요. 왜 우리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라 해서 맨 마지막 남쪽 이집트와 국경이 있는 라파까지 사람들이 갔는데 우리는 거기를 칠 수밖에 없는가? 거기를 치지 않으면 하마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이스라엘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벤자민 네탄야후는 미국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라파 지상 공격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공 없이는 지상 공격 없이는 하마스를 잡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마스가 죽겠습니까? 지금 겨우 이 배고픔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에 이건 만행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만행을 다 봤는데 하마스라는 이름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것이 또 태어날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대량 학살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씨를 말리지는 못할 겁니다. 씨말림 비슷한 것을 당해본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는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팔레스타인을 초창기부터 본인들이 나라를 만들면서 70만 명을 막 밖으로 내보내고 뿔뿔이 뭐 요르단으로 어디로 이집트로 흩어지게 하고 광야에서 본인들이 40년을 헤맸던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고 이제 와서 그 땅의 원래의 주인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씨를 말린다고 하는데 씨가 말라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광야로 떠돌다가 씨가 말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영국도 지금 깊이 실망을 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에 그 휴전안에 반대를 해서라는 얘기를 했고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프랑스 국가가 다시 한번 결의안을 새로운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그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그때부터 그리고는 미국 정치 내부도 역시 쪼개져서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하 합동연설에 초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상원의 민주당의 대표인 척 슈머라는 주이씨, 마이크 존슨은 주이씨는 아닙니다. 척 슈머라는 주이씨가 그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벤자민 네탄야후와 어떤 미국 정치인보다 가장 가깝다가 enough is enough. 네탄야후 안 돼. 선거로서 아예 그 지도부를 바꿔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그걸 추진을 해서요. 아마도 이제 초대를 한다면 벤자민 네탄야후는 초대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마이크 존슨은 벤자민 네탄야후를 초대를 한다고 하는데 상하 의원들 쫙 들어가서 합동연설하는 거죠. 리시다 틀라이브, 미시건주의 미국 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팔레스타인계인 이 의원은 아니 왜 미국 의회를 오지? 헤이그 재판소에 가야지 되는 것 아니야? 전범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주이시 의원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원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미국의 정치계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유엔이 분열된 것과 마찬가지의 쪼개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정치인들은 뭐 민주당이 많겠죠. 대대적인 보이콧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러나 또 척 슈머, 처음에 벤자민 네타냐후를 엄청 비난한 척 슈머는 상원의 민주당의 대표로서 그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하 합동 연설을 하려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나는 그 네타냐후가 미국에 와서 얘기하고 우리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기회를 갖는 것은 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맥스웰 프로스트 의원, 그 민주당이고요. 이 의원은 벤자민 네타냐후가 아주 나쁜 인간이다.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이 가르시아 민주당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의원은 네타냐후의 그 극우적인 연합이 이스라엘 국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나쁜 정부다. 나쁜이라는 배드하다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시다 트라이브 의원 얘기는 했고 주이시 진보 정치인 가운데서 버몬트주에 많아요. 그래서 베카 벨린트라는 하원 의원입니다. 민주당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아주 심드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이시 의원 가운데서 뭐 척 슈머도 유명하지만 척 슈머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있죠. 일반 모든 사람들 거의 알고 있는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뭐를 조여야지 된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조건부로 지원을 해야지 된다. 무기 지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에 벤자민 네타냐후 오면은 참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러니까 기자들에게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이 약간 짜증 섞인 그런 답변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거기에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가자지구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참석을 합니다. 전쟁 방식과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사상자가 저렇게 많은 것 1200명 대 32,000명 넘었습니다. 사망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그 실망은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종교적인 그런 면도 있고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더군다나 정치인들은 표로나 돈으로나 이스라엘 지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계 미국인의 주이시의 지원을. 그래서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민과 이스라엘 존재에 대한 지지는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벤자민 네타냐후는 답하지 않고 있는데 벤자민 네타냐후가 2015년도에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이에요. 그때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는 버락 오바마 시절이잖아요. 버락 오바마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이 나라의 의회에 와서 그 상하 합동 연설에서 그 나라의 본인들 나라의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또 엄청나게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그 당시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 원수인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핵협상을 하고 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했었던 그런 때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아마도 선거와 연관이 이게 없을 수가 없죠. 잠시 뒤에는 또 다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아니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는 대선 기간에 역시 화약고인 것 맞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억세게 운 좋은 남자. 오늘 세계적으로 이렇게 운 좋은 남자 없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야, 정말 횡재했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횡재를 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그 전에 뿌려놨던 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횡재를 할 수 있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업 사기를 한 그 재판에 대해서 벌금을 뭐 이자까지 합쳐서 한 5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뉴욕의 검찰총장은 그의 자산을 압류할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때마침 오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그 정확한 그 회사 이름은 그 모 회사 이름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이 회사가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코퍼레이션이라는 뭐 DWAC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 회사와 이제 합병을 했는데 이 회사가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그 코퍼레이션 주주들이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해서 합병을 승인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예요. 무슨 월트리트에 뭐 큰 손들이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고 쉘 컴퍼니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회사를 사서 그래서 이제 뭐 공개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지금 뭐 주식 시장에는 상장이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오르던데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합병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합병된 회사의 주식이 이제 그 데뷔를 하게 되겠죠. 오랫동안 연기됐었던 합병인데 오늘 딱 그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주식이 뭐 7,900만 주 잠재적으로 이게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면 한 3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내야주되는 캐시로 내야주되는 돈이 약 5억 달러라고 하면 이게 이제 35억 달러가 한 58% 지분을 소유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뭐 증권거래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58% 지분을 소유를 해서 35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번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다 할지라도 maybe 투자가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트루스 소셜 이 미디어가 잘못되면 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주들이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6개월 동안은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5억 달러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고 뉴욕의 검찰총장은 트럼프 골프장 리조트하고 뭐 세븐 스프링스라고 불리는 그런 그 부동산을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에 있는 것 이걸 이제 압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금방 이걸 돈으로 이렇게 회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6개월 주식을 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선이 되는 거죠. 이게 주식이 이렇게 그 회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보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내가 좀 돈을 해줄 수도 있나? 뭐 이러고 돈을 또 빌려주는 측에서는 어머 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은 또 뭔가가 나한테 이득이 있지 않을까 maybe, may not 그런 생각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월요일인데 돈을 마련을 해야지 되는 마감 날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뭐 35억 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포브스나 뭐 블룸버그나 이런 모든 곳에서 26억 달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루스 소셜이라는 게 얼마나 적자에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이런 회사를 사서 뭐 공개하고 하는 그런 쉘 컴퍼니와 합병을 함으로써 35억 달러. 그런데 이 35억 달러는요. 우리가 물건을 손에 쥐는 이런 물건들은 얼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러한 것은 그냥 기대치이고 뭐 나스닥 기술주나 마찬가지로 기대치이고 이 경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기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26억 달러보다도 많은 35억 달러 완전 횡재죠. 잠재적으로. 물론 페이퍼상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 날아가는 돈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대선 가도에도 이제는 지도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디가 빨간가 파란 데가 어딘가 거의 지금 빨개요. 보면은 지도를 보면 빨간색은 트럼프가 이길 주, 또 과거에도 이긴 주. 그게 이제 시골 시골이 많은 거고 도시가 있는 그런 그 지역은 많지는 않지만 뭐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면 또 그 선거인단 표가 많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미시건주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미시건주가 지난번에도 당연히 그 격전지였고 지난번에는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이겼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대결에서
지금 더 힐의 여론조사를 보나 CNN의 여론조사를 보나 힐은 약간 좀 우측이거든요. 중도라고 하지만 절대 중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은 뭐 의회신문 그리고 이 CNN 같은 좌측의 여론조사를 보나 전부 트럼프가 이깁니다. 우선 CNN을 보면 50대 42로 8%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 있고 가상 대결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하겠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5%는 다른 사람에게 하겠다고 했고 2%는 아예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요. 11월 달에 35%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 몇 개월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미시건주에서는 이게 중요한데요. 40%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감 갖고 있다는 사람이 33%밖에 안 됩니다. 한때 막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강하고 했었던 미시건인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2020년도에 트럼프가 힐러리에게 이겼던 그 미시건을 바이든이 뒤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예비선거에서 느꼈잖아요. 미시건도 그렇고 다른 주도 그렇고 특히 아랍계 무슬림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지금 앞서 유엔에 투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감싸고 돌기에 엄청 화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 정도의 미시건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8%포인트나 차이가 날 일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난번에도 뭐 표를 많이 10만 표 이상 잃어버렸었잖아요. 그 표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 게 아니라 민주당인데 바이든을 지지하고는 싶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우리는 uncommitted 결정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미확정 이렇게 보낸 게 뭐 10만 표가 넘었었는데 어쨌든 이 미시건주에서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해지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국무장관을 보내고 유엔에서 싫었겠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즉각 휴전하자 했을 때 미국이 번번이 반대표 던졌잖아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에서 주도를 하게 된 이게 이제 미국의 국내 선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CNN 방송이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1,09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표본 오차는 3.6%포인트입니다. 더 힐이 디시전 데스크 HQ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45%대 4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어제도 아마 이게 다른 큰 뉴스가 없으면 앤디 김 뉴저지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보다 더 주목을 받을 겁니다. 요즘에 무슨 저는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가 있으니까 다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날은 뉴욕타임스, 어떤 날은 워싱턴 포스트, 어젠 보니까 무슨 다른 매체의 텔레비전 방송에도 많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보통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 한 6선, 7선, 8선 이런 완전한 중진 의원이 되기 전에 물론 앤디 김 의원 3선입니다. 미국 전국 채널에 케이블 채널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거든요. 앤디 김 의원이 밥 메넨데스라는 같은 주의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 아주 중진이잖아요. 밥 메넨데스가.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위원회의 의장도 했고. 그런데 다른 나라 이집트 등등의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에 뭔가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신은 사임을 해야지 돼. 선거에 나오면 안 돼. 라는 압박이 강해지니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난 민주당으로 예비선거 6월 달이에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적어도 한 800명 정도의 청원서는 6월 4일인가요? 언제까지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 심지어는 외교관계위원회의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800명 서명 못 받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포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더욱더 앤디 김 하원 의원과 같은 뉴저지주의 아주 인기 있는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이 두 사람의 대결이고 요즘은 점점 날이 갈수록 앤디 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게 요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애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변화하는 세상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이제 그 미국의 16개 주하고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독점 금지법으로 소송을 당한 뒤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애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에 집중했을 테고 하지만 이건 살아가는 그런 그 세상의 변화이기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장점이 됐던 게 나의 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네 하는 것을 저는 애플에서 보거든요. 저도 애플 상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걸 너무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법무부와 어떻게 싸울지 굉장히 주목이 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LA를 대표하는 라디오 어딘 줄 알아? 라디오 서울. 제가 조금 급했네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대서양에서 양쪽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애플을 지금 꽉 누르고 있습니다. 애플을 유럽에서는 벌금도 받았고요. 이미 애플 하면은 굉장히 그 독특한 그 브랜드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룹. 지금 1위, 2위,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됐잖아요. 한때는 1위였던 적도 있고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대단하게 아무튼 차고 올라왔어요. 한동안 잠자는 것처럼 보이더니 디자인도 좋지만 애플을 쓰시는 분, 특히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애플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맥북이라든가 등등의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미국의 16군데 검찰총장과 연방법무부로부터 아이폰 독점법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좀 그런 게 강하잖아요. 테크놀로지에 관한 법이 디지털 마켓법을 지키고 있는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벌금 받은 것도 있는데 어제 이제 뉴저지 연방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애플이 그 라이벌들이 인기 있는 애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속을 못하게 한다. 말로 하면은 이런 건데요. 간단히 예로 들자면 그 시계가 애플 시계가 애플하고만 연동이 되잖아요. 애플끼리는 너무 쉽고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컴퓨터 키면은 컴퓨터에서 전화 받죠. 무슨 다 모든 게 워치니 뭐니 다 연동이 되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애플끼리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슈퍼 앱이라든가 크라우드 그 시스템 스트리밍 시스템 게임 앱이라든가 메시지 앱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마트워치가 대표적이 될 테고 디지털 지갑도 마찬가지로 이런 5가지가 전부 끼리끼리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독점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과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개인 정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마법과 같은 그런 경험을 주는 그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점은 이제 테크놀로지 기자들도 상당 부분이 좀 동의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그 애플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 거기서 우리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하는 원칙이다.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송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애플 폰 쓰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해킹당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끝까지 우리는 방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고소당한 거고요. 유럽에서는 디지털 마켓법을 애플이 지키고 있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개발자가 비용, 기간, 조건 등등을 다 이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면서 만약에 이걸 안 지키고 있으면 세계 매출량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위반하면 세계 매출량의 20%까지 벌금으로 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알파벳 이런 데도 이제 유럽에서 많이 미국의 기술업계는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완전히 다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파벳도 뭐 여러 가지에 걸려 있는데 애플이 이렇게 유럽의 디지털 마켓법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아마 12개월 안에 내려질 것이랍니다. 이제 이게 내려지면은 어제 막 미국의 주식시장 출렁거렸던 것처럼 또 한번 어떤 식으로든 될 수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요 애플이 음악에서 좀 싼 그 앱 같은 거요. 그 스트리밍 앱을 금지했다 해서 20억 달러 벌금 부과를 받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이고 유럽에 대해서는 그 애플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이 그렇게 본인들에게 했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애플폰이 이렇게 너무 많이 호환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같은 규제가 뭐 규제를 받는 것은 테크놀로지 업계의 요즘 어떤 일상생활과 같이 됐지만 그 법무부에서는 또 검찰총장들은 애플이 다른 회사 것하고 이렇게 못하도록 해서 억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약간 뭐가 좀 안 돼서 불편하기는 해. 하지만 인기가 있는 건 뭐 써보니까 좋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딱 단합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제 이제 애플의 주가가 4.1%가 내려가서 1,130억 달러가 날라갔답니다. 1,130억 달러가 날라갔는데 1년 전보다 그 가치가 11%가 줄어든 겁니다. 애플이 뭐 지금 최근에 뭐 한 3조 달러에서 지금 좀 내려갔겠네요. 2조 뭐 몇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올해는 조금 별로였어요. 애플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 영국의 BBC 방송에 그 테크 기자가 보도한 것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애플만큼 유니크한 포지션이 있는 회사가 드물다. 예를 들면 3,500달러를 주고 헤드세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브랜드가 흔치 않잖아요. 이게 애플이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북미주에서 스마트폰은 72%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25%가 삼성입니다. 나머지 3%가 애플과 삼성을 뺀 그 밖에 브랜드거든요. 가장 큰 판매 포인트가 마찬가지예요. 이 테크업계의 기자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라는 이게 또 이게 판매 포인트이고 경쟁력이 있는 건데 법무부는 그게 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 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정규적으로 그 앱 트래커, 앱 추적기를 차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월드 가든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애플만의 그 생태계죠. 함께 작동을 하고 앱이라든가 페이먼트라든가 어떤 업데이트하는 것 폐쇄된 생태계이긴 하지만 그럼으로써 보안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애플의 이 좋은 점이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데 애플의 가장 큰 경쟁사는 구글 엔드로이드 폰이잖아요. 엔드로이드 폰은 애플은 애플끼리만 하지만 많은 디바이스와 연동을 합니다. 다른 회사들 브랜드와 더 많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 편하긴 하지만 대신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애플에서 가장 많은 불만은 이런 것이었어요. 차징하는 그 케이블도 충전 케이블이요. 충전 케이블도 애플은 딱 그 맞춤형으로 해서 뭐 C자 들어가는 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유럽에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뭐 어댑터도 내놓고 최근에 나오는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그 정도는 되는데 미국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유럽과 같은 파워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 테크업계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가 이렇게 독점법 위반이다 하고 고소했을 때는 우리 거의 의식을 하지 못했지만 경험을 했었던 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2001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요즘에 많이 활발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인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즈 그 윈도우즈가 컴퓨터에 우리 컴퓨터 사면은 막 완전히 설치가 돼 있거나 뭐 그렇게 의무적으로 했었어야지만 되는 때 있었죠. 그때가 이 애플 이전에 테크 업계에 대해서 연방 그 법무부가 소송을 했었던 때고요. 그런데 그때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차이점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BBC 방송의 테크 기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를 인질로 잡지 않았어. 소비자가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거고 아니 애플 아이폰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당시에 완전히 그거를 쓰도록 하게 돼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가 조금 달라 해서 애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는요. 애플 주식이 현재 0.57% 올랐네요. 지금 주당 172달러 35센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가장 큰 판매 포인트였었던 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걸 없애고 나서도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애플 디자인이 깨끗해 그래서 선택했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선택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불만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디 무슨 컨퍼런스 같은 데서 애플의 그 팀 쿡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폰이 달라서 영상 공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팀 쿡이 농담 삼아서 했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애플로 바꾸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그런 것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보완 체계가 없어지고 나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맥북을 쓰고 있는데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전화번호가 이제 많이 노출된 거죠. 제가 조심을 하지 않아서 조심을 덜해서 노출이 돼서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아마존에서 뭐 사이트가 뭐 페이팔과 연관된 뭔가가 어쨌든 해킹당했는데 오래전이라 잊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네가 지금 이걸 빨리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뉴스로 조심하세요 하면서도 어머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요? 했거든요. 했더니 아마존 아무튼 일단 어카운트에 들어가래요. 너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너 뭐 컴퓨터 뭐 쓰냐 그래서 맥북 쓴다니까 전화를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로 들어가서 해킹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애플이 이걸 잃어버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의문이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 앞으로 5년 안에 3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추세를 말해주는 건데요. 암호화폐를 캐는 거, 마이닝하는 거 많죠.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 산업이 얼마나 지금 활발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간 산업 법안 같은 것이 통과가 돼서 미국에서 제조업이 조금 활발해졌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전력 수요가 미국에서 평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3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할 정도, 뭐 38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걸 토대로 가디언이 각 주 정부를 쭉 그 인터뷰를 해서 주정부의 전력 회사를 인터뷰를 해서 만든 그런 기사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는 조지아 그 전력이라는 조지아 파워라는 회사가 270만 명 정도에게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요. 규제 당국에 우리가 추가로 뭐 한 앞으로 10년 안에 중간 사이즈의 발전소 하나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02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것보다 17배가 더 필요하다고 한 해 사이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17배가 더 필요하다 하면은 발전소가 한 개가 아니라 뭐 4개가 더 필요하다 한다는 얘기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저장도 하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와 제조를 하는데 전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가정에서 쓰는 전력이 이만큼이 됐어요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력의 현재로서는 2.3% 정도를 쓴답니다. 말이 와나요?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이제 시작 단계인데 1% 정도는 사용을 한답니다. 이 암호화폐의 경우는 텍사스도 암호화폐 광산이 많습니다. 암호화폐 마이너.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애리조나의 어떤 곳인데요. 완전히 거기 너무 열기가 뜨겁고 하니까 무슨 버려진 땅처럼 생긴 그런 곳에 이게 만들어놨어요. 마이닝 하는 그런 곳을. 그런 게 많고 테네시 밸리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의 또 다른 이제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2019년 이후에 이 테네시 지역에도 뭐 전력 필요량이 뭐 한 65% 정도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전부 무슨 뭐 크립토 그 암호화폐 등등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도 필요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 테네시 밸리라든가 텍사스만 뭐 크립토 이런 그 관련된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게다 대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무슨 뭐 현대자동차다 무슨 자동차다 조지아주다 얼마나 제조업이 활성화됐습니까? 게다 대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스테이션. 요즘 전기자동차가 조금 핫하지 않고 뭐 하이브리드가 핫하긴 하지만 전기자동차 스테이션, 차징 스테이션도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재생발전소요,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재생 에너지로서는 이처럼 급히 쫙 올라가는 필요한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을 짓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편하고 빨리 짓고 값이 덜 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거든요. 기후변화와 엄청 싸운다 하는데 뭐 크립토커런시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마리화나라든가 이런 뭐 비트코인 캐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만만치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가디안이 알려주고 있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어제 제가 삼가에 있는 파머스 마켓을 갔거든요. 한 군데를 겨냥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안 나와서, 인터넷에는 없어도 있을 수도 있어. 거기 중앙에 막 전 세계의 티를 다 모아서 파는 그런 티 가게가 있었거든요. 사라졌더군요. 그 티 가게에는 maybe 무슨 스포츠 바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위치상으로 많이 파머스 마켓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맛있어서 자주 갔었던 그런 그 멕시칸 푸드 하는데도 뭐 맥주집으로인가 바뀌었고요.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